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독특한 분이셨죠. 겉으로는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시지만 속은 정말 차가우신 분이었어요. 특히 시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였죠.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시아버지를 마치 짐처럼 여기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시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으시고 항상 조용히 웃으시면서 가족들을 챙기셨죠. 저한테도 며느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항상 고생한다며 챙겨주시려고 하셨죠. 그런 분이셨는데 시어머니는 늘 시아버지를 무시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시아버지에게 짜증을 내셨어요. 나이 들어서 더 답답해진다며 핀잔을 주시고 가만히 있으라며 면박을 주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그냥 쓸쓸하게 웃으시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원래 어머니 성격이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아들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다르게 행동하셨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슬픔이나 걱정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지, 혼자서는 못 돌본다는 귀찮음이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시아버지는 계속 시어머니 눈치를 보셨어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 하시고 혹시 폐가 될까봐 조심조심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것도 또 병원이냐며 짜증을 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시아버지를 제가 모셔가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자신이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며느리가 좀 모시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말기암으로 고생하는데 그걸 며느리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신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남은 인생작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죽어가는데 할 말이었을까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고개만 숙이셨어요. 남편과 상의했는데 남편도 우리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오시자마자 저한테 계속 사과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며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족인데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미안해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싶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온 이후로는 정말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문화센터 강의도 들으러 다니시고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셨지만 그것도 형식적이었어요. 한 번도 직접 보러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어요.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리고 함께 TV도 보고 산책도 나가고요. 처음에는 계속 미안해 하시던 시아버지도 차츰 편해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며 마지막에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지만 불평 한 번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자신은 요양원에 가도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드렸어요. 시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보시더니 그래도 아직 살만한가 보네. 병원에선 곧 죽을 것처럼 말하더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청 슬픈 눈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냐며 화를 내셨고 결국 그날 시어머니와 정말 크게 다투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지금 아픈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다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나가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실망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항상 차가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하고 싶은 게 많았대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와 남편을 키우면서 모든 걸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그 탓이 시아버님이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시아버지를 못마땅해하고 미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다정한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님은 집에 잘 계시지 않았고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늘 미안해하면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가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시어머니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누구나 포기해야 하는 것쯤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통증도 심해지시고 식사도 어려워지셔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간병인도 쓸 수 있었지만 저는 직접 돌보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도 시아버지는 저한테 계속 미안해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입원하신 후에도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로만 가끔 안부를 물어보실 뿐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기다리시면서도 실망하시는 기색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새벽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부르라고 하셔서 급히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렀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병원에 오셨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옆에 계셨지만 시아버지는 저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장례식 때 시어머니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커 보이셨어요. 그 후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명절 때나 가끔 만났지만 서로 어색했죠.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정말 자유롭게 사셨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시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년이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폐암이었어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아프시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시아버지 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저희한테 넘기셨으니까 이제는 혼자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것들은 사드렸고 병원비도 보조해드렸죠. 하지만 직접 모시지는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혼자서도 지낼 수 있도록 도우미를 구해드렸죠. 시어머니는 처음에 화를 많이 내셨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아프실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을 기억하냐고 했죠. 저도 똑같이 말씀드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혼자서 자유롭게 사셨으니까 앞으로도 혼자서 지내시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신이 시아버지한테 너무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시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병은 시아버지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1년 넘게 투병하시면서 천천히 약해지셨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처럼 까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용해지셨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죠. 시아버지 때와는 달리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정말 쓸쓸했어요. 친구분들도 별로 오지 않으셨고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진짜 사랑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40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면 시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끝까지 함께 하셨을 텐데요. 그랬다면 저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평생 차가웠으니까 마지막에도 차가움을 받으신 거고, 시아버지는 평생 따뜻하셨으니까 마지막에 따뜻함을 받으신 거죠.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시아버지도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요. 반대로 시어머니 생각이 나면 복잡해져요. 미워했던 마음도 있지만 마지막에 후회하시던 모습도 기억나거든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시아버지를 보내드린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었다는 걸요.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하셨죠. 반면 시어머니는 아프고 나서야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되셨어요. 젊을 때는 자유가 좋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막상 몸이 아프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시아버지가 받으셨던 만큼의 관심과 사랑만 드렸을 뿐이죠. 형식적인 안부, 필요한 것들만 챙겨드리는 정도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사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먼저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아픈 사람을 혼자 두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받은 만큼만 해주라고, 자신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저는 매일 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갔죠. 그것도 의무적으로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서운해하셨지만 나중에는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시아버지한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셨겠죠.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때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에는 항상 자신이 옳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시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는 사랑이 뭔지 잘 몰랐다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자기 위주로만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안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도 했고, 동시에 시아버지가 더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거든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몇 달은 정말 조용했어요. 예전처럼 투정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지내셨죠. 가끔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시아버지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시아버지 곁에 묻어달라고요. 요즘 저는 남편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으려고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차갑게 대한다면 얼마나 슬픈지 봤으니까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늙어가고 싶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모습이 저희에게는 거울 치료가 된 거죠. 그리고 훗날 제가 아프면 누군가 저를 따뜻하게 돌봐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시아버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저는 따뜻함을 뿌리며 살고 싶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시어머니의 차가움과 시아버지의 따뜻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슬프고
교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이게 제가 겪은 현실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요. 고맙다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거든요. 그리고 다짐해요. 저는 절대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을 주며 살겠다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